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10월 21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자, 어제부터 전국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졌는데 오늘은 하루 만에 올가을 최저 기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현재 고향 창릉의 현재 상황을 보고 계시는데요. 고향의 현재 기온이 3도입니다. 풍속이 초속 1m고요. 자, 지금은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단히 입고 출근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회 법사위와 과기 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가 창원지검과 KT, 경기도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창원지검 국감에서는 명태균 의혹 수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고요. KT 국감에서는 해킹 사태와 신임 대표 선임, 그리고 경기도 국감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경기도 재직 시절 자료 제출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어떤 이슈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7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직 경찰 간부 인사명단을 발견했는데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어머니 최은순이 운영하는 요양원 금고에서 해당 명단을 확인했는데 경기 북부지방경찰청 요직을 맡으면 잘 수행할 것이라는 메모와 함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보낸 금 거북이 5돈, 당선 축하 카드도 함께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물건들은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에 있어서 실물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이후 재청구를 시도했지만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친인척들이 증거를 은닉하거나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친인척의 수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인사명단과 축하카드의 행방이 향후 수사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불과 35일 만에 선고된 가운데 이 기간 중에 대법관 2명이 열흘 넘게 국외 출장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 어제 MBC가 단독 보도했고요. 한겨레가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권영준 대법관은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호주, 칠레, 미국을, 신숙희 대법관은 4월 7일부터 19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아일랜드를 다녀왔습니다. 대법관 2명이 장기간 부재 중인데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을 서둘러 진행했다며 기록을 충분히 검토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서영교 의원은 비판했습니다. 또한 법원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상고 이유서를 제출한 지 단 하루 만에 대법원이 인편으로 서류를 송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관계자는 2년 4개월 근무 동안 그런 일은 처음이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재판 절차를 두고 대법원의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8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단타 거래 비중이 현 정부 들어서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코스피 시장 전체 거래량 중에 데이트 레이딩 비중은 평균 51.85%였는데 올 1월에서 9월 기준 49.06%로 줄었습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인 6월에서 9월에는 45.45%로 내려갔습니다. 거래대금 기준으로도 39.43%에서 35.11%로 낮아졌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단타 거래량 비중이 지난해 61.5%에서 올해 61.1%로 거래대금 비중도 57.2%에서 54.7%로 감소했습니다.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증시 상승세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도 65.8포인트 오른 3,814.69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머니 무브를 촉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기 매매 감소는 시장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겠지요. 장기 투자 유인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일보 보도인데요. 최혜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최혜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 출범 110일 만에 강제 수사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군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이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대통령 참모진과 군 고위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외압을 행사한 중대한 공직 범죄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종섭 전 장관이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축소 은폐하고 경찰 이첩을 막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23일 수요일이군요. 목요일이군요. 죄송합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게 됩니다. 한편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는데요. 배우 박성웅 씨는 참고인 조사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에 함께 있었고 2시간 뒤 임성근 전 사단장이 합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이를 통해서 두 사람이 이미 알고 지낸 사이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 바로 임성근과 이종호 말입니다. 이종호 전 대표와 임성근 전 사단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보겠습니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을 추진하기 위해 최근 대북 실무팀을 한국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 한반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팀은 서울에 체류하면서 우리 외교정보당국과 협의했지만 북한이 미북 회동 제안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백악관은 이번 회동 성사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2019년처럼 깜짝 회동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G20 직후 트위터를 통해서 김정은에게 만남을 제안해 32시간 만에 판문점 회동을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에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다며 여지를 남겼는데요. 현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협상에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케빈 김 부차관보가 조셉 윤 대사대리 후임으로 내정돼 오는 25일부터 주한 미국 대사 대리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 오늘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TV뉴스는 어떤 이슈를 다루고 있을까요? TV뉴스 리뷰 함께하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확대된 첫날, 전세낌 매매, 이른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자 부동산들은 서둘러 매물 정리에 나섰습니다. 완전 조용해요. 어제까지는 갭투자 하실 분들은 마무리했어요. 갭투자 물건은 다 네이버 광고에서 다 내리고 정리를 다 했죠. 아예 문의조차 뚝 끊겼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죠. 매수할 수가 없는 거 아시는데 거의 그냥 최악의 상태죠. 이 동네는. 폐업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민주당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대법관 증원입니다.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겁니다. 소부와 전원합의체 모두 현재의 2배로 확대됩니다.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 임기 중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모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2023년 9월 경기 성남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 즉 김승희 전 비서관 딸의 처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과장도 좀 문제있고 하는 부분 같고. 교육청 담당 과장이 최고 수위인 강제 전학 조치를 부담스러워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회의도 강제 전학 대신 그 아래 단계인 학급 교체로 뜻이 모아집니다. 점수를 매기고 그에 따른 처분을 한 게 아니라 처분 결과를 정해놓고 거기에 점수를 맞췄다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대목입니다. 심지어 학폭위원들은 강제 전학을 주장하는 피해자 측 변호인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막 얘기하는데 자꾸 몸에서 반감이 일어나는 거야. 이거 감정은 한번 해보고 싶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보다 이렇게 상위 클래스가 있다는 걸 가슴 전체와 두 팔에 굵은 피멍 자국이 선명합니다. 의자에 묶인 채 간이 침대로 보이는 곳에 내동댕이 쳐져 있습니다. 프린스그룹이 운영한 범죄단지 안에서 자행된 폭행과 고문 장면입니다. 미국 뉴욕 검찰은 프린스그룹 천지 회장이 폭행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조직원이 문제를 일으킨 자를 때려도 되냐고 묻자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리라고 지시했던 겁니다. 또 감시하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로비도 전방위로 펼쳤습니다. 지난 2019년 천 회장은 외국 정부 고위 관료들에게 각각 300만 달러, 우리 돈 40억 원이 넘는 요트와 수백만 달러의 고급 시계를 선물했습니다. 그 대가로 외교관 여권을 받아 재작년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당국과 유착도 있었습니다. 최상병 특검팀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인사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사령관 등 5명입니다. 주요 공직에 있었던 여러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른바 VIP 경로 이후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하는 등 수사 외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보좌관 등은 박정훈 대령 항명죄 재판에서 유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하거나 이른바 경로설이 모두 허구라는 내용의 최상병 사건 반박 문건을 작성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